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부터 6월 수출 데이터까지 좀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맞물린 오늘이었는데요. 반장님, 오늘 하반기 시작 나쁘지 않았죠? 자, 오늘 7월 첫 거래일이었고요. 네. 일단 올라서 끝났다라는 부분은 좋긴 한데 근데 오늘 오전 대비 오후가 좀 약해서 그게 좀 찝찝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분기 또 하반기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걱정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8181 유료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첫 거래일 날 또 하반기 첫날 뵙는 분이라서 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6월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수출 데이터가 시작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반장님. 반도체도 역대 최대다 이런 말이 있던데 관세 여파가 없는 건가요? 오늘 사실 반도체 기업들 별로 주가는 재미는 없었는데 어쨌든 수치는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나연우 파트너는 반도체 쪽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반도체 좀 하반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감, 이런 악재들은 이미 우리 상반기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 규제, IRA 이런 쪽에서 좀 좋은 혜택을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NXT였지만 30만 원 한번 터치를 해줬거든요. 저는 그게 한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보여져요. 우리나라 가장 대표하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기타 이하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AI 반도체, HBM과 유리 기판 쪽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유리 기판 쪽에 이렇게 진출한다고 밝힌 만큼 HBM과 유리 기판 이쪽에다 중점을 두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이런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한번 보시자 정리를 드리면서요. SK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지금 구간은 신규 접근은 살짝 이제 숨고르기, 이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접어서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섰지만 이런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반도체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 저항대를 한번 뚫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지금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이 두 기업의 긍정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 하반기 반도체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반도체는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서 이 반도체가 사실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도 참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는 62,200원 강보합, SK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좀 빠졌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오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수출 물량들은 이미 선반영이 일부 됐던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고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장중 이제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붙여왔다는 것은 결국 국내 증시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벤트가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벤트가
지금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고 장중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제 저PBR주라든지 또는 이제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3,000포인트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달려가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는 이제 3,000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3,000포인트 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달려가더라도 지수를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요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그 회원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하루의 변동폭이 보면 고가와 저가에 대한 차이가 약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6월 달 이후부터는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1.5%에 대한 변동폭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 자체가 이미 0.5%가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고가가 2%가 떠버렸기 때문에 이미 1.5%에 대한 등락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된다고 봤던 거죠. 내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루의 변동폭이 1.5% 내외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왜 6월 달부터 1.5% 이상에 대한 변동폭이 현재 나타나고 있느냐. 시장은 이미 투자 심리가 상당히 뭐랄까 조금은 좀 사람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좀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짧게 대신 랠리는 길게 그런 움직임들을 상법 개정 전까지는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일정 자체가 이번 주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7월 3일 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 높을 것 같다라고 오늘도 뭐 계속 뉴스에 나왔었고요. 오늘 관련 기대감에 주가도 좀 오르긴 했는데 다만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막판에 일단 좀 상승폭을 확 줄여버린 부분이 그런 기대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폭을 줄인 부분들이 이게 지금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뭐 이런 경계감인가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아무튼 이번 주에 조금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주간인 것 같다는 것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까지 살짝 짚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쪽 같은 네 종목, 오늘의 종목 고민들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매수가 6,800원이고요. 70% 꽤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자, 이 증권주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 보면 함부로 팔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업종인데 또 그렇다고 좀 사라고 하기도 뭐한 가격이고 그렇거든요.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봅니다. 나연우 파트너께서 일단 뭐 계속 들고 가나요? 네, 일단 우리 증권주들은 우리 잘 말씀 주셨던 대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사실 신규 접근에 살짝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크게 증권주는 두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밸류업 정책의 이런 수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새 정부에서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저밸류업 이런 밸류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PBR이 1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최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자산 화폐, 디지털 자산의 강화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70%라 해가지고 저는 사실 비중 70%는 한 종목에 70%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전고점인 7,300원 이쪽 저항대를 한번 목표가로 한번 잡으시고 만약에 이거를 강하게 뚫지 못한다고 하면 비중 관리 차원에서 절반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이런 실적이라든지 증권주에 대한 밸류업 프로젝트,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화폐에 따른 성장성의 기대감에 따른 모멘텀들이 살아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 부분, 일정 부분은 좀 더 중장기로 좀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자증권을 의뢰를 주셔서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매입가가 6,800원. 네. 네, 오늘 종가가 6,810원이니까 네.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70%나 베팅을 이거 잘하신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죠. 지금 하나투자증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STO 관련된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STO라는 것도 이제 결국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좀 쉽게 보면 빌딩을 조각 투자한다거나, 또는 이제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거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생기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했는데 그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한 베네핏도 결국 이런 증권주들이 일부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악재가 뜨기 힘든 게 증권주라고 봐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사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은 차트보다는 업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면서 네. 좀 홀딩하는 전략. 이럴 때 이제 차트 보고 있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그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가지시면서 저는 적어도 8,000원 이상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비단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 전반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증권주들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회사가 55개나 되거든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인구는 크게 안 느는데 증권사는 많다 보니까 네. 아주 치열한 이 수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증권사들이 보면 과거 1, 20년 동안에 매출이나 이익단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나는데 이익이 항상 멈춰 있다 보니까 네. 이 시장에서 좀 할인 거래 받는 PBR 1배 미만, PER은 5배, 6배, 4배 이렇게 거래됐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심한 저평가를 지금 탈출하는 과정이다. PBR 1배 미만에 있는 기업들은 1배로 올라오고 PER 한 4배 거래되는 기업은 지금 한 8, 9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관건은 이제 10배 부근에 가면 과연 거기 사는 게 맞냐? 이런 의문들은 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더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분의 파트너분들은 모두 보유, 악재가 뜨기 힘들다, 업황이 좋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반장님이 짚어주신 증권주들 특징까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콜마 홀딩스요. 콜마 홀딩스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20%요. 13,000원에 20%요. 네. 요거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혹시 걱정되셔서 아니, 전화를 하셨나요? 경영권 분쟁하고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서 샀는데 갑자기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네. 왔다 갔다 갑자기 막 불안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권이시지만 또 경영권 이슈 때문에 계속 네. 주가가 흔들려서 걱정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만 놓고 봐도 좀 빠져서 네.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올라서 좋긴 좋은데 최근에 변동성이 좀 네.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일단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콜마홀딩스는 들고 가나요? 한번 팔까요? 네, 우선 매수가가 13,000원이셔가지고 지금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실적 부분 말씀 주셨지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 그 회장님, 그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네. 이렇게 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경영권 분쟁은 물론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재료가 만약에 소멸이 됐을 경우에는 잘 풀려가지고 재료가 소멸이 될 경우에는
급격하게 한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점, 그런 점들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13,000원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지난번 한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2만 원, 이 쌍고점 저항에서 한번 부딪히고 지금 눌림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13,000원이시라면 이 구간, 한 이 전고점 2만 원 전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수익 실현하시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아직 추세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를 보시고 우리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롭게 한번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의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는 경영권 분쟁 이슈를 활용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좀 길게 보자. 추세 꺾일 때까지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상루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뭔가 어쨌든 뭐 경영권 분쟁 자체는 무조건 주가에는 호재니까 네, 이걸 이용해서 파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바, 뭐 제가 여기에 방송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면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기 전에 정말 몰랐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이런 분쟁이 이루어졌던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주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뭐 일단락 될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과거에도 항상 그랬죠. 뭐 와이프하고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또는 뭐 형제끼리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과거 효성도 그랬거든요. 2012년도에도.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어느 순간에 그냥 우야무야 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몰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남매 사이거든요. 근데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을 과연 몰랐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한, 주가 부양을 위한 뭐 이런 새로운 방안 또는 이제 방책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을 길게 들고 가기는 좀 그렇고 저는 단기적으로 윗꼬리가 지금 2번 달리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17,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정 더 사고 싶으시면 다시 한 번 더 1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간다면 그때 한번 저가 매수로 한번 돌입해보는 전략으로 수익 한번 챙겨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콜마 홀딩스는 지주사입니다. 한국 콜마, 뭐 콜마 B&H, 또 HK 이노엔 뭐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관계된 회사가 요즘 워낙 업황이 좋아요. 하다 보니까 뭐 콜마 홀딩스도 뭐 당연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급등한 부분은 이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로 좀 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좀 차익 실현 기회로 보는 게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세 분이 그래도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17,000원 이상이니까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콜마홀딩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DLENC입니다. 매수가 56,000원이고요. 톰 제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요즘 키워드가 핫하죠. 건설주, 뭐 SMR 이쪽이잖아요. 자, 이쪽은 어떻게 보는지 우리 먼저 나연호 파트너님. 네, DLENC 같은 경우는 우리 잘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원전이라든지 SMR,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추진하는 것들이 여러 경기 부양책도 있겠지만 뭐 건설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원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매수가가 56,000원이시라면 네. 지금 매수가에서 살짝 아래로 이렇게 지금 눌림이 잠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 단기적으로 주가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눌림 구간에서 한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업황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 건설 경기에 대한 모멘텀, 원전 확대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여기 추세가 아직 꺾였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전고점이 한 59,700원, 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비중이 많으시다면 6만 원 정도 왔을 때 일정 부분 수익 실하시는 전략,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건설주 전반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우리 DLENC도 좋긴 한데 다만 최근에 주가 보면 약간 이제 변동성이 그래도 좀 제법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막 주가가 확 빠졌다 또 확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걸 이제 어떤 신호로 봐야 되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돈 파트너님. 어떻게 이제 한번 팔 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냅둬야 될까요? 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우리가 현재 이제 DLENC 같은 경우는 SMR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뭐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DLENC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슈가 좀 붙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은 보면 추세 추종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앞서서 이제 55,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떨어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를 이제 투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자리가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저항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강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가 강했던 자리가 이탈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항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저항이 강해지는 자리에서 한번 돌파가 되면서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던 이 물량들을 한번 손바뀜으로 소화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팔고 나갔고 누군가는 사고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조정폭은 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한 59,000원, 6만 원까지에 대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이상에 대한 반등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5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DLNC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주봉 차트였고요. 네. 네,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왜 내가 보는 차트랑 다르지 하실 분이 계실까봐. 자, 3조로 DLNC는 지금 시가총이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순자산이 한 5조, 연간 순이익도 한 3천억 원 넘는 회사라서 지금 PBR이 아직 0.4배, 뭐 PER도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많이 올랐지만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건설주는 다 그렇게 할인 거래가 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대충 말씀하셨던 뭐 59,000원,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점 좀 감안하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 인프라코어요. HD 현대 인프라코어요. 예, 요거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현대건설기계하고 합병한다고 그래갖고. 그쵸, 네. 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합병하는 거 오늘은 정지를 했는데 네. 내일부터는 매매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갖고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진짜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니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저희가 좀 짚어드릴게요. 네. 네네. 자,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이제 이슈가 하나 네. 터져서 이러면 이제 주가 어떻게 되나가 궁금하신 그쵸.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자, 나연우 파트너님, 이거 뭐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네, 뭐 오늘 이 합병 이 이슈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우리 뭐 중장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로 이제 합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이런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원전 확대되고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이러면
사실 건설 쪽에는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거래 지금 이제 정지가 됐지만 지금 상승담의 눌림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열권을 어느 정도 많이 시켜준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너무 걱정하신다기보다는 좀 일단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를 합병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통합법인 출범한다 하고 지금 오늘 기사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요 상장법인인 현대인프라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신 사항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상로 파트너께서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인프라코 한 주당 HD 현대건설기계 0.16주를 지금 현재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합병 기일 자체가 2026년도로 예정돼 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승인받는 것이 이제 9월 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 전자투표로. 그러면 이 합병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대부분 다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닙니다. 네. 그냥 여기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합병이 되는 구간에서 현대건설기계가 남고 조속법인은 남고 대신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이제 상세가 되면서 이 현대건설기계로 바꿔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크게 주가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현재에 대한 업황이 현재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건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이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크게 뭐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보다는 내일까지에 대한 시장을 한번 움직임을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하라 늦지 않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생각만큼 그렇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참조적으로 현대인프라코는 뭐 요즘 업황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이 증권사에서 지금 제시하기도 목표가가 딱 지금 가격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막 급등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아질 거를 좀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뭐 이거 자체가 주가를 크게 올리거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내일까지 조금 지켜보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한 좋겠습니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배당 이슈가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배당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이슈까지 체크해 보자.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트룩스요. 솔트룩스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52,500원에 30%요. 52,500원에 30%요. 예. 오,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셨고요. 네. 일단은 어쨌든 매수하신 가격이랑 조금 차이가 있으셔서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예.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어째 좋다 그래서 샀더만은 네. 올라가지를 않네요. 맨날 내려가고. 알겠습니다. 전망이 어떨지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라서 수익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역시 최근에 사셨고 사자마자 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홀딩하시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격 같은 경우는 AI 뭐 빅데이터 기반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뭐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새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AI 투자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지금 4거래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 시장이 눌림을 받았거든요. 그 구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던 AI 섹터들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빠진 구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열권, 단기 좀 급등에 따른 이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거의 오실레이터 10도 안 되는 오실레이터 7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5만 4, 5천 원까지, 한 5만 5천 원까지 한번 목표가 잡으시는 전략.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한 상승의 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 5만 4, 5천 원, 한 목표가 5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1차적으로 5만 5천 원 도달했을 때 여기 한번 고점 저항이 한번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부분 수익실 하시는 전략,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전고점인 5만 9천 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7월 달이죠. 정부에서 AI 국가대표 5곳 선정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솔트룩스가 그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곧 발표한다는데 주가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좀 빠지기 시작해서 이걸 지금 선반영된 걸로 봐야 되나? 제로 노출로 봐야 되나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우리 이상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그 솔트룩스가 2021년도에 그 민주당 그 AI 위원회 거기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의도발 이런 뭐랄까요 이제 메신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솔트룩스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런 AI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서 또 참석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 솔트룩스입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음 AI 이 세 가지 기업이 있는데 솔트룩스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게 사신 게 잘못인 거지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라면 지금 좀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거는 이제 높게 산 것은 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주가가 조금 한번 더 빠질 수 있다면 저는 판단했을 때는 한 4만 1천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하락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4만 1천 원대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넘어가면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 그 자리는 약 4만 1천 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타이틀이 좋잖아요. 이 대한민국 대표 AI 국가대표. 네.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뭐 매력은 있고요. 다만 지금 계속 적자인데 지금 시총이 5,500억이거든요. 하니까 어찌 보면 이걸 또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9월 달에 이미 주가가 만 원대 있던 회사가 지금 뭐 5만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좀 기대치를 반영을 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달에 발표 나오면 그 발표 앞두고 조금 오른다면 빨리 좀 한 팔고 나오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몰랐던 이슈를 또 하나 짚어주셨네요. 일단 목표가 뭐 5만 4천 원대 짚어주셨고요. 빠졌을 때는 추가 대응해 보자. 그리고 반장님께서는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기 종목입니다. 26년 만에 강세장, 핫이슈에 오를 종목은 이상로 파트너는 LG CNS 선정해 주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마녀공장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역시나 오늘 선택된 단기 우망주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좀 궁금해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LG CNS 대 마녀공장.
자, 마녀공장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점이 매력인가요?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 65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화장품 업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게 많아요. 우리나라 시장들이 과거에 많이 판매가 됐던 뭐 미국과 일본 시장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유럽과 중동이라는 새로운 성장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쪽에서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고 무엇보다 지금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이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 매출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점쳐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APR이라든지 아니면 달바글로벌 이런 기업들의 지금 주가 흐름들이 저는 화장품 섹터에 한번 지금 패러다임을 보고 있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진짜 주식에서 여러 차례 타점으로 잡아드린 우리 단기 유망주, 중기 유망주, 바로 바이오비주였잖아요. 11일, 17일, 그리고 뭐 아침 국고처, 머니플러스 여러 차례 잡아드린 종목인데 지금 이게 20% 가까운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턴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화장품 아직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담에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크로하게 본다면 이게 이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화장품주들 흐름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마녀공장은 아직 오른 게 없어서 어찌 본다면 이게 매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장품 다 올라가는데 얘는 왜 못 올라가? 뭐 문제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난 좀 오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LG CNS는 요즘 좀 화끈한 걸로 아는데 자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크게 되는 것이 그 세 가지 정도 된다 보는데요. 하나가 이제 AI 플랫폼 이슈가 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도 큰 이슈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LG CNS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이제 유지보수 관리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LG CNS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이제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통신 장비도 필요하고 연산 장치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제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기업이 이 LG CNS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 대한 반등이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반등이었다고 보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LG CNS 추가적인 신고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와 함께 뭐 이제 관련주들 막 급등을 했었죠. LG CNS도 6월달에 6월 한 달 동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 무거운 종목이 100% 네.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그냥 수직 급락을 지난주부터 하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상로 파트너의 의견은 이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이대로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 또 밀리면 다시 한번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과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 단기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중장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장기 종목들입니다. 하반기 시작이다. 이 종목도 시작이다. 이상로 파트너는 포스코홀딩스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파트너는 LG 가져오셨습니다. 자, 누가 봐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엉덩이가 아주 무거운 종목들. LG와 포스코홀딩스. 일단 뭐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인데 올라갈 만한 매력이 있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LG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런 상법 개정 기대감, 이런 정책세를 갖고 볼 수 있고요. PBR, 저PBR주 이런 프로젝트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주주 환원책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과기부 이런 후보에 발탁된 이 인사에 LG 출신 인사도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상승 다음 눌린 구간, 음봉 5개 받고 지금 터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지난주에 이 윗꼬리를 달았지만 지난번 이 저항대를 한번 뚫어줬어요. 그래서 매크로하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 10만 원대까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모처럼 5%나 네.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자, 어떤 점을 좀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이 이제 LG화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주사 관련된 모멘텀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주사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저는 이미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기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 현재는 사실 뭐 방송에서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유튜브에서 얘기한다면 눈 감고 사는 자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눈 감고도 클릭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오, 좋습니다. 뭐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라서 설마 뭐 여기서 빠지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한마디를 또 남겨주셨습니다.